자, 지구의 자전 스스로 도는 걸 말합니다. 이 자전축. 전번에 이야기했듯 이 자전축 쭉 올라가면 누가 있니? 여기 쫙 올라가면은 북극성이 있습니다. 이게 적도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적도.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도는 거냐면 이쪽으로 돌아요. 이 방향으로 돌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북극성에 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 눈동자가 지구의 북쪽을 이렇게 째려보고 있을 때 이렇게 돌면은 무슨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여?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거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서에서 동으로 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여기 적혀있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서에서 동. 그래서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이 실제 운동 방향이 서에서 동이야. 실제 운동 방향이 서에서 동이야. 그래서 전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을 거야. 실제 운동. 이게 서에서 동이면 이거랑 대응되는 겉보기 운동이 있거든. 이 겉보기 운동이 얘가 어떤 게 있냐면은 대표적인 일주 운동이야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자전이기 때문에. 자전의 겉보기 운동은 일주 운동인데 이게 어느 방향으로 나타나냐면 거꾸로 나타나 이게. 동에서 서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야. 달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일주 운동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운동을 일주 운동이라 그래. 자, 이것 때문에 낮과 밤이 반복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천체 무슨 운동? 일주 운동. 여기 두 번째. 이게 겉보기 운동이야. 겉보기 운동. 요게 동에서 서로 거꾸로 일어난다는 거지. 자, 동에서 서로 하루에 한 바퀴씩. 자,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해. 24시간 동안 360도를 도는 거잖아. 24시간 동안 360도를 도니까 1시간에 15도씩이야. 이거 시험 문제 나와, 이거. 2시간이면 몇 도 도는 거야? 30도 도는 거야. 3시간이면 45도 돌지. 천구와 천체 일주 운동, 여기 천구,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거든. 근데 사람이 지구를 못 느끼잖아. 그게 이렇게 평평한 원판에 서 있다고, 평평한 원판에 서 있다고 보는 거야. 이걸 지평선이라 그래. 근데 이게 자전축이거든. 자전축 쭉 위로 올라가면 여기에 폴라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위로 올라가면 천정이라 그러는데 천정 필요 없고, 우리는 천구의 북극, 요게 북극성이 있는 자리야, 북극성. 요것만 알면 돼. 지구가 이렇게 돌거든. 요게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는 거는 실제 운동이야. 겉보기 운동은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겉보기 운동. 거꾸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겉보기 운동이야. 이게 겉보기 운동이거든. 여기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구가 이쪽으로 돌기 때문에. 선생님, 저기 휴대폰에서 전화 오고 그러는데 좀 가지고 다니세요, 저거. 예. 그래서 여기 알아보기 쉽게 좀 그림을 그려보면, 알아보기 쉽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잖아. 지평선이 이렇게 있어요. 원판처럼 생겼다 그랬지. 천구가 요렇게 있어요. 참, 그리기가 참, 참. 이게 위치를 이동해가지고 다시 그래야지. 자, 이게 원판처럼 생긴 이렇게 있으면은 천구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 자,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방위를 이렇게 설정해 보자고. 여기가 북쪽이야. 왜 북쪽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요 자리, 여기가 폴라리스가 있어. P만 적습니다. 북극성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요렇게도 넘어가고 요렇게도 이렇게 지평선 쪽으로 넘어가면 가장 작게 넘어가는 쪽이 있거든. 그럼 여기 북쪽이야. 그러면 이게 남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폴라리스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으면은 이제 폴라리스 대충 지워버리고 모든 여기가 이제 동쪽이거든. 별들이 이쪽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는 거야. 이렇게 오는 거야. 여기서 뜬 거는 이렇게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는 거고. 그러니까 폴라리스 근처에는 이런 식으로 돌 거 아니가 지지는 않을 거거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북쪽 하늘을 쳐다보면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고 이 사람이 남쪽을 보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인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냐? 그걸 보는 거야. 그래서 그 괄호 2번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북쪽 하늘을 쳐다본 거야. 북쪽 하늘을 쳐다보면은 여기 이렇게 북쪽 하늘을 이게 북쪽 하늘입니다. 그러면 여기 폴라리스가 딱 여기 있고 폴라리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 별들이 이런 식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하루 동안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야 되는 거야. 근데 낮이면 이렇게 도는 게 안 보이겠지. 태양 때문에.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한 시간 동안 몇 도 도는 거야? 15도씩 돌아다니는 거지. 이게 북극성은 안 움직여. 폴라리스는 절대로 안 움직여. 왜냐면 지구 자전축에 돼 있으니까. 이 북두칠성이 이게 어느 쪽으로 도는 거야. 딱 보니까 시간을 흘러가는 거 보니까 계속 이쪽 방향으로 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 시간에 15도씩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북쪽 하늘에서 보면 그렇게 일주 운동이야. 일주 운동 하루 동안.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이제 동쪽이나 남쪽 하늘을 보이겠지. 극지방? 이 뭐야? 갑자기 극지방이 보이노? 이 극지방이 뭐든 우리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북쪽 하늘에서는 어떻게 되고 폴라리스는 안 움직인다 그랬죠. 딱 여기 있습니다. 자, 북극 하늘을 쳐다보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돕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남쪽 하늘은 보세요. 거의 지평선하고 나란합니다. 보시면 거의 지평선하고 나란하게 우리가 밖에서 보니까 이게 동그랗게 보이는 거지. 여기서 보면 거의 직선처럼 보여요. 안쪽에서 보면 약간 휘어져 있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시계 방향이지. 이쪽이 남쪽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동에서 서로 가는 거지. 동에서 서로 가는 방향입니다. 한식에서 시계 방향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그랬죠. 우리는 반시계 방향을 서에서 동으로 정의를 했잖아. 여기 남쪽 하늘입니다. 남쪽 하늘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양의 기울기지. 1차 함수 이번에 시험 범위잖아. 양의 기울기지. 이게 음의 기울기지. 화살표 오른쪽만 화살표 끝으로 해줍니다. 오른쪽만 화살표 끝으로 해줍니다. 예, 양의 기울기는 동쪽 하늘이야. 음의 기울기는 서쪽 하늘이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동쪽 하늘을 보면 이렇게 떠오를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서쪽 하늘을 보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양의 기울기면 동쪽 하늘, 음의 기울기면 서쪽 하늘 이렇게 하세요. 요거 100%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손가락 내가 10개 다 찢어버릴게요. 왜요?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지금 몇 도 돌았는지 보겠습니다. 몇 도. 여기 45도 돌았다 그랬죠. 45도. 그러니까 15도 플러스 15도 플러스 15도 이렇게 해서 몇 시간 지난 겁니까? 3시간 지난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죠? 요렇게 돌아야 돼요. 이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된다니까요. 45도만큼 이동했으면 몇 시간 이동한 거라고? 3시간 이동한 거라고.
요거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옵니다. 계산하는 거. 15도는 1시간에 15도라고 하는 거는 1시간에 15도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한 거야? 360도 24 hours 요거 약분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약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아니 목일 중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아니 이거는 극지방입니다. 극지방. 극지방은 지구 자전축 그대로 위에 뭐 여기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돌아요. 별들이 이 방향으로 돌아요. 아시겠어요? 북극을 쳐다봤을 때 쳐다보면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도는 거 알겠지? 선생님 이건 별들이 안 질 수 있겠는데 별들이 안 집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방이 동쪽에서 떠가지고 남쪽 하늘로 치우쳐서 서쪽으로 지는 방향으로 쳐요. 그래서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에 치우쳐서 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적도 지방은 수직으로 떠가지고 수직으로 집니다요. 그래서 여기 적도, 여기 중위도, 여기 극지방 이거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오케이. 저기 필립이 너 저기 문 좀 닫아줄래 제 뒤에. 예, 감사합니다. 체크 체크 낮과 밤의 반복 천추의 무슨 운동? 천체 일주 운동.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천체들이 천구의 북극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 공전이죠. 공전. 그러니까 여기도 정리를 해보면은 공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실제 운동입니다. 이것 때문에 겉보기 운동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 겉보기 연주 운동이에요. 근데 지구 공전이잖아요. 딴 게 아니라 지구 공전이잖아. 그럼 그것 때문에 겉보기 운동은 첫 번째 연주 운동인데 이 별들의 연주 운동 그 다음에 태양의 연주 운동이 있어요. 이게 약간 달라요. 태양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가지고 별은 너무 멀리 있어 가지고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 이 실제 운동이 서에서 동입니다. 아직 서에서 동이에요. 이 별들은 너무 멀리 있어 가지고 안 움직이는 붙박이 별들이라 그랬잖아. 이게 동에서 서로 나타나요. 근데 태양은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서에서 동으로.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 겉보기 운동은 아니지만 겉보기 운동은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또 있습니다. 현상. 이게 뭐냐면 계절별 별자리가 변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어려운 거는 벌써 끝났습니다. 요게 왜 태양인 경우에는 왜 서에서 동으로 여기 반대로 돼야 되는데 왜 안 반대로 되는가 보면 자 이게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시험 문제에 나오거든요.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니까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니까 이게 360데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약으로요. 이게 약 360도를 도는 거잖아요. 1도죠. per day. 하루에 1도씩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요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거. 1년이 365일이지만 360데이로 보는 거야.
하루에 몇 도씩 움직이는 거야? 1도씩 움직이는 거야. 별의 연주 운동이나 그렇지. 이 별은 북박이 별이기 때문에 동에서 서야. 동이 서라 그랬지 선생님. 근데 태양은 말이야.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이것도 하루에 1도씩이거든. 이봐라. 서에서 동이잖아. 그 왜 그런지 본다고. 그리고 난 더 볼게. 요걸 보면 좀 알아. 자, 이 천칭자리라고 하는 이걸 한번 볼게요. 요거는 여기 고정돼 있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고정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 요 방향이 무슨 방향이야? 서에서 동으로 도는 방향이라 그랬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그러면 당연히 서에서 동으로 돌면 얘는 동에서 서로 가는 거 보인다고. 얘는 원래 그래야 돼. 겉보기 운동은. 그런데 태양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거라 지구에. 그래서 이놈들은 고정되어 있는데 지구에서 태양을 쳐다보면 태양이 여기 투영돼서 보인다고. 그래서 지구가 이쪽으로 돌아가면은 태양은 안 움직이고 지구가 돌았기 때문에 이번엔 태양이 여기 가 있는 것처럼 투영돼서 보이거든. 그러면 태양이 움직이는 방향 이 방향이잖아. 이게 반시계 방향이잖아. 반시계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도는 거지. 연주운동도 그렇기 때문에 태양만은 서에서 동이야. 도는 방향이 같잖아. 선생님 도는 방향이 반대인데 아니야 이거는 반시계 방향이잖아. 얘도 반시계 방향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걸 이해가 됐으면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요 현상만 이해했으면 이쪽 가봐 이제. 그러면 이 사진이 이해가 된다고. 자, 매일 같은 시각이야. 해가 진 직후야. 별을 보는 거야. 해가 여기 있다고. 페르세우스하고 황소자리하고 카시오페아하고 기린자리하고 양자리가 보여. 여기 4월 1일이야. 15일이 지나가지고 4월 16일이야. 서쪽으로 더 떨어졌잖아. 이게 해가 진 직후니까 여기가 서쪽 하늘이잖아. 해가 동쪽으로 질 리가 없지. 이 서쪽 하늘이거든. 서쪽으로 더 진행됐잖아. 같은 시각인데. 다시 15일이 지나 5월 1일이야. 더 서쪽으로 떨어졌지. 그러니까 별들이 동에서 서로 계속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 연주운동이. 요거 100% 시험 문제야. 요거 시험 문제 나올 게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요 사진을 또 이해하자고. 요 사진은 뭐냐면은 요 사진이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5월 1일 5월 16일 5월 30일 연주운동이 일주운동 아니거든. 이거는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 지금 한 달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 한 달 보고 있는 거 연주운동이거든. 이게 자꾸 오리온 자리가 서쪽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태양이 동쪽으로 간다는 사실이야. 그잖아. 거리가 어떻게 점점 좁아지고 있잖아. 별이 서쪽으로 간다면 그러면 태양은 동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거든. 거리가 좁아진다는 거는. 그래서 태양은 하루에 약 1도씩 서에서 동으로 동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고 별은 하루에 1도씩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야. 아시겠어? 가까워진다는 거는. 이 문제 풀어보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이게.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여기 청구야. 이렇게 군데 요 위에 있는 거를 귀찮아서 표현을 안 한 거야. 지구가 이렇게 지나면은 태양이 천구상에서 투영돼서 보이거든. 근데 태양을 황제라고 여기는 거지. 황제가 다니는 길이야. 길도자를 쓰고 황제 황자를 써서 황도라 그래.
근데 황제가 머무는 곳을 궁이라 그러잖아. 경복궁, 경희궁, 궁이라 그러거든. 이게 하루, 1년이 몇 달이야? 12달이야. 그래서 12개의 황제가 머무는 궁, 황도 12궁.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황도 12궁. 황도 12궁이야. 12개의 별자리야. 옛날에는 다 외웠어야 되는데 지금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거 보는 방법이. 이거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보이는 위치가 달라지면서 계절에 따라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도 달라지는 거야.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이제 3월달 보자고. 3월달은 태양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느냐면은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지구는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야. 아시겠어? 지구가 여기 있어서 황제가 여기 있어야 지구가 3월이야. 알겠어? 지구가 3월이야. 그러면은 이 물병자리는 태양과 함께 뜨고 함께 진다고. 그래서 지구에서는 이 물병자리를 볼 수가 없어. 그런데 딱 여기서 180도 반대 방향 있지. 즉 6칸 가는 거야. 이쪽으로 6칸 가도 되고 이쪽으로 6칸 가도 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6칸 가면 요 사자자리가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가 사자자리가 되는 거야. 3월달에는. 태양은 어디 있는데? 물병자리 있는데. 연습부터 해볼게. 6월달이 되는 거야. 6월달이 되는 건 황제가 어디 머물고 있는 거야? 여기 머물고 있는 거야, 황제가. 그거는 지구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됐지? 그러면은 이 황소자리는 태양이 머무는 궁이 되는데 태양과 함께 뜨고 함께 지기 때문에 이건 볼 수가 없어. 지구에서는. 지구에서 가장 잘 보이는 거는 남쪽 안에서 보이는 별이 가장 잘 보이거든. 이거는 여기서 6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정갈자리가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반대편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요 별자리 보는 방법이 100% 시험 문제야. 이거 안 내면 시험 문제 낼 게 없어. 이거는 우리 인간이 이게 교재를 만드는 기술과 가르쳐주는 기술이 발달되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해를 시켰지만 이거 이해하는데 거의 100만 년 걸린 거예요. 인류가 100만 년 전에 나타나가지고 호모 에렉투스를 멸종하고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알아낸 거예요, 이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야.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충분전적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안 나와요. 안 나온 건 안 나옵니다. 계절에 따른 별자리 변화. 이건 지구 공전 때문에 나타난 일종의 겉보기 운동인데 태양의 연주 운동은 지구의 뭐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까?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달의 공전 아닙니다. 지구의 공전입니다. 천구상에서 태양이 지나는 길을 뭐라 그러고요? 황제가 지나는 길이다. 황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태양이 무슨 색깔입니까? 하얀 색깔입니까? 아닙니다. 옛날부터 태양이 뜨기 전과 태양이 치기 전에는 색깔이 약간 노랗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노란색은 황제의 색깔입니다. 황제만 이 노란색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백성이 노란색을 사용하면 목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그 노란색의 태양이 석양을 치면서 망덕 숨 넘어가기 직전이 무슨 색이니? 약간 붉은색이에요. 이 붉은색이 왕이 사용할 수 있는 색깔입니다. 왕 말고는 그 색을 사용하면 안 돼요. 왕하고 동급인 신하들이 있어요. 그건 붉은색을 사용해도 돼요.
주로 이제 당상관들이 그렇습니다. 당상관이 있고 당하관이 있거든요. 하자가 이 하자가 아니다. 이 당이 당나라 당자입니다. 당나라 관직의 높은 벼슬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당나라 관직으로 관직 체계에 봤을 때 하위직에 속하는 관리다 이 말이에요. 당상관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붉은색 관복을 입을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4대 정신이 깊게 뿌려박혔기 때문에 당나라 때에 사용했던 관직의 제도를 조선시대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당률이라고 해서 당나라 때의 헌법 법률을 그대로 우리 조선시대에 사용했죠. 거기서 좀 고쳐가지고 좀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래 놓으니까 이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한테 하대를 하는 거야. 지금도 하대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 길이 위치한 12개의 별자리를 뭐라 한다? 황도 12공이라 한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또 봐야 되겠죠. 요거 지구 모형 측정하는 거 저번 시간에 했죠. 예, 해보겠습니다. 이게 에라토스테네스 요거 숙제 했습니까? 여기 했어요? 그럼 할 필요 없지. 위도차 이용하는 것도 요거 시험 문제 나오는데 했죠? 숙제 했죠?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요 뒤에 보면은 공전의 증거 이런 거 안 하면 이런 거 안 하고 여기 있는 거 시험 문제 풀었어요? 숙제를 한 겁니까? 안 했습니까? 요 숙제 안 한 건데 했다고 그런 거냐? 지금? 니는 풀었고 니는 안 했다는데 다른 애들이? 자,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요 계산하는 방법 아시죠? 360도 2파이 이퀄 그 다음에 세타 요거를 측정을 못하니까 이걸 측정을 해야 되죠. 세타 프라임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 L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2파이는 지구 둘레죠. 이게 세타 프라임에 360도에 L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케이? 이게 지구 둘레입니다. 지구 둘레를 구해가지고 계산된 값에 2파이를 나눠주면 반지름이 나오죠. 자,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가정한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맞죠? 햇빛은 지구의 평행에 들어온다. 이거 가정하는 사실입니다. CNA와 알렉산드르 같은 위도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몰랐어요. 그게. 이거 아니에요. 태양은 정오에 항상 CNA 우물에 위치한다. 태양은 정오에 항상 CNA가 여기잖아요. 우물에 위치해야 되는데 해야 되지만 가정하는 사실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가정하는 사실은 아니에요. 직접 측정해야 되는 걸 묻고 있죠. 직접 측정하는 거. 막대 길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CNA 우물 깊이도 필요가 없죠. 알렉산드르 CNA 사이 거리를 노예를 이용해서 직접 측정했다 그랬죠. 그림자 끝하고 막대 끝하고 이런 각을 측정해야 되죠. 이거하고는 뭐 때문에 이걸 측정하면은 이걸 측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뭐 때문에 그렇죠? 억각이죠. 억각. 동의각 아니죠. 억각입니다. 억각. 요거씩 찾는 거 선생님 적어 놓았으니까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까닭은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죠. 맞습니다. 햇빛이 지구의 평행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두 지점 사이 거리를 측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디귿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같은 경도상, 그러니까 항상 같은 경도여야 돼요. 같은 경도, 이게 경도입니다. 이 경도. 위도 차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위도 차이가 얼마나 나죠? 차이
2.5도가 차이가 나죠.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360도 2파이 이퀄 2.5도 300km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법 맞아요 이거. AB 사이 중심각의 크기는 빼기로 해야지. 빼기 더하기로 되면 안 되면 동일 경도상에 위치해야 됩니다. 이거 맞아요. 나머지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자, 일조운동 이게 어느 나라 밤하늘을 향해서 이게 폴라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돌아야지. 이 방향으로 돌면 안 되죠. 두 시간이 가면 몇 도입니까 이게? 아이고 건드려. 2시간 동안 돌았다 그랬으니까 30도 30도. 그 각도하고 이 각도하고 같아야 돼요. 자 보세요.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같아야 되거든요. 같은 말로 시직경이 같다. 시직경 시직선 뭐 시직경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폴라리스에는 북극성인가? 그렇죠. 북쪽 하늘을 촬영한 거죠. 그러니까 폴라리스가 북쪽에 있지 뭐 남쪽에 있겠니? 선생님 그 저기 남반구로는요 북극성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 남반구는 북극성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남십자성이 있습니다. 남십자성. 남십자성은 정확하게 남쪽에 있는 건 아니에요. 자, A와 B는 15도가 아니라 30도로 갔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일조운동 방향, 기억 방향 맞죠? 지구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맞죠? 그러니까 이거 45도니까 이거 몇 도입니까? 이게 3시간, 이 3시간. 이쪽으로 돌아설 거 아닙니까? 이게 12시죠. 12시에 3시간 전면 밤 9시죠, 이게. 그죠? 그래서 A가 여기 A는 지금 밤 9시에서 밤 12시로 3시간 지났을 겁니다. 우리나라 북두식 일조일적으로 나타났는데, A를 관측한 시각으로 옳은 것은 무슨 말이야? 밤 12시니까 3시간 전에는 밤 9시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A를 관측한 시간? 밤 12시? 밤 9시 밖에 안 되는데, 그죠? 아, 내가 잘못 생각했는 줄 알고. 내가 가끔씩 이럽니다. 답이 2번밖에 안 되죠? 자, 관측자는 어디에 있느냐면 북반구 중위도에 있기 때문에 남쪽을 거쳐서 가죠. 맞습니다. 별 A는 항상 지평선 위에 있죠. 낮이 되더라도 치질 않는데 그게 안 보일 뿐이에요. 맞아요. 별 B는요. 지구의 북극에서는 관측할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맞긴 맞는데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죠. 화살표 잘 봐두셔야 돼요. 이건 동쪽 하늘입니다. 양의 기울기죠. 음의 기울기니까 서쪽 하늘입니다. 이거는 남쪽 하늘일 가능성이 있죠. 이건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북쪽 하늘입니다. 동쪽 하늘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1번이 답인데 이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지. 이런 거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괄호 쳐버려요. 5월 1일 어딘지 찾아라 그래요. 5월 15일, 5월 30일 이런 거 어딘지 점점점 서쪽으로 다가가야 되죠. 자, 별자리를 배경으로 해서 태양의 움직임 방향은
태양은 서에서 동으로 가야 되잖아요. 연주 운동이라도 서에서 동으로 가야 되잖아. 하루에 하루 동안에 1도죠, 1도. 그래서 답 4번이죠. 자, 별자리 변화입니다. 별자리 변화. 공전으로 나타나는 거 누가 공전하는 건데? 지구가. 하루에 15도가 아니죠? 하루에 1도죠, 1도. 틀렸습니다, 이게. 이거 맞고. 태양을 기준으로 별자리는 통해서 서죠. 겉보기 운동이 확실하게 나타나야 되니까. 태양만 가까이 있어서 실제 운동하고 같게 나타나는 거지. 기억만 맞죠, 이거? 문제 다 풀어주면 안 된다, 이게. 자, 여러 가지 천체 운동 중 지구의 공전입니다. 낮과 밤이 생기는 건 지구의 자전이죠. 계절마다 별자리가 달라진다, 맞죠?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거는 자전 때문에 자전.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잖아. 공전이면은 적어도 몇 달 동안에 관찰되는 거, 1년 동안에 일어나는 거 이겁니다. 태양이 별자리를 배기는 매일 위치가 달라진다. 맞죠, 이거? 태양이 매일 위치가 서에서 동으로 달라진다는 걸 말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 지구에 A 위치가 있어요. 그러면 태양이 여기 보일 거 아닙니까? 정갈자리 이런 데서 보이겠죠. 그런데 별이 보이는 거잖아요. 별자리.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게 정갈자리가 아니네. 여기 정갈자리 뭐 여기 대충 해서 황소자리 좀 되겠지 뭐. 그지? 황소자리 좀 되겠지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풀어보세요. 1번 풀어보시고 3번 안 풀어보셔도 됩니다. 쓸데없는 거 풀어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거 안 풀어봐도 됩니다.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것들은 뭐 좀 나올 확률은 적지만 이런 식으로 어렵게는 안 되지만은 도전해 볼 만은 합니다. 풀어보세요. 서술형 문제 1번 풀어보시고요. 3번 풀어봐야 되면 이런 건 나옵니다. 실제로 계산하라 그래요, 이거. 이 오차가 생기는 까닭 이거 풀어보세요. 이걸 안 풀어보더라도 4번 이게 지구 자전의 증거는 될 수는 없다.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안에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해드릴게요. 이게 자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은 지구 자전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별이 이렇게 움직여도 되니까. 실제로 별이 이렇게 안 움직여도 반드시 이렇게 보인다는 거 증거를 갖다 대야지 실제로 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그렇게 보일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연세대학교 지구과학 논술 시험 문제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 먼저 관측이다. 그러한 거다. 요거는 이렇게는 시험 문제 안 나와. 중학생들은. 이거는 다른 별자리이기 때문에. 요것도 지평선이 진지구나 뭐 어쩌고 이거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됩니다. 달의 크기와 운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달의 크기. 달 크기는 뭘 이용을 하느냐 하면 삼각형이 닮은 비를 이용합니다. 앞에 거는 다르지. 앞에 거는 뭘 이용했니?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걸 가지고 했는데 지구의 크기는 이게 삼각형이 닮은 비를 이용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 때 이것은요. 요것 때 요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것 때 요것은 이것 때 이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뭘 해놓냐면은 요거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값입니다. 이거는 직접 측정해야 되는 값이고요. 이거는 구하는 값이고요. x 구하는 값. 38만 킬로미터라고 미리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스몰 d 대 라지 d는 스몰 l 대 라지 l 이렇게 해서 푸는 겁니다. 요거 시험 문제예요.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이게 교재에서 안 나와요.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지구 반지름의 약 몇 배? 4분의 1이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6분의 1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용어를 좀 아셔야 돼요.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같잖아요. 이 삼각형의 이 각도와 이 삼각형 이 각도가 같잖아요. 요걸 시지름이라 그럽니다. 시름 또는 시직경 같은 말입니다. 시지름 또는 시직경이라고 하는데 관측자의 눈과 천체 지름의 양끝이 이루는 각도 이게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요 물체가 있잖아요. 요 물체가 이 달을 딱 가려야 되는 겁니다. 많이 가려도 안 되고 적게 가려도 안 됩니다. 딱 가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각도, 이 삼각형 이 각도와 이 삼각형 이 각도가 같잖아요. 사람의 눈이 이 물체의 양끝에 이루는 각, 사람의 눈이 이 물체의 양끝에 이루는 각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와요. 만일 물체의 지름이 이거보다 더 크면 이 물체를 더 뒤로 물려야 되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학습 체크 내용. 서로 닮은 두 삼각형의 대응비의 길이는 같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수학에 나오는 내용인데 좀 여기에 앞단계 나왔습니다.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달의 크기를 구하면 동전이 보름달과 같은 크기로 보일 때 동전의 뭐와 눈에서 동전까지 측정해야 된다. 동전의 지름과 눈에서 동전까지 거리를 측정해야. 이게 스몰 d죠. 이건 스몰 l이죠. 그죠? 넘어갑니다. 달의 운동요. 자, 달은 매일 같은 시각에 달을 관측하면 달이 떠 있는 최 모양이 달라진다. 자, 이거 반드시 하루에 13도씩입니다. 약 한 달을 27.3일인데 이건 항상월이거든요. 항상월이란 말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상망월이 있고 항상월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월이 27.3일이고 상망월은 29.5일 정도 나옵니다. 29.5일 정도 나와요. 하루에 약 13도씩입니다. 360도. 계산이 27.3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이거 지구에서 보는 거잖아. 하루에. 연준덕이죠. 이 선생님, 이거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여기 보세요. 초승달은 여기서 발견돼요. 초승달 어느 하늘에서? 서쪽 하늘에서 기억해둬라. 이게 해가 진 직후입니다. 6시지. 그러니까 이렇게 져버려요.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 채 1시간이 안 됩니다. 상현달이죠.
음력 7, 8일경이지. 남쪽 하늘에 남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져요. 한 6시간 동안 관측할 수 있습니다. 보름달은 어디서 관측되니? 해가 진 직후에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돼서 12시간 동안 최대한 관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점점 발견되는 위치가 동쪽으로 이동해 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하루에 13도씩 서에서 동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 하루마다 50분씩 늦게 뜨고 늦게 집니다. 근데 이거는요, 빨간 게 아닙니다. 중학생들은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이거 하루에 13도씩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달이 이렇게 이동해 가는 게 아니라 발견되는 위치가 어느 날은 여기서 발견되고 어느 날은 여기서 발견되고 시간이 더지면 여기서 발견되니까 그 시간대를 다중 노출 사진으로 촬영해 보면 자꾸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그렇다는 이야기지.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압니다. 달의 위상 변화. 위상이 뭐냐면은 보이는 꼬라지거든요. 꼬라지가 변해요. 어떻게 변해? 자꾸 금음달, 초성달, 상현달, 하현달, 보름달 자꾸 변한다고.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이유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스스로 빛을 내면은 반만 보일 리가 있냐고. 다 보이지. 전구에 불 켜면 전구 반만 보이냐? 전구 온 거 다 보이지.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반사해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가 달이 공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달이 공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공전하나? 태양을 공전하니? 아니야, 지구 주위를 공전하지. 어제 달이 공전하면 도대체 그렇게 공전하게 되면 태양, 달, 지구의 위치 관계가 자꾸 변해요. 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초성달, 상현달, 보름달, 망, 하현달, 금음달, 사구로 변해갑니다. 이게 사기 음력 1일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성달 2, 3일, 상현달 7, 8일, 보름달 15일, 하현달 22일에서 23일, 이건 뭐 한 29일 정도 됩니다, 이게. 자, 망일 때 월식이 가능합니다. 망마다 월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귈 때 일식이 가능합니다. 상마다 일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오. 햇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있을 때는 사람이 여기서 봐라, 보이냐고. 안 보여, 이거. 그런데 달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보이는 지역이 여기가 지구에서 보이는 게 여기가 보여. 여기 빛은 오돌이 몽탕 여기 다 봤지만은 반쪽을 지구에서 보이는 건 이쪽만 보여요. 그래서 여기만 보인다고. 달이 여기 있으면 지구에서 보이는 건 여기 이렇게 보이거든. 그래 딱 이렇게 보인다고. 지구에서 볼 때는 여기 다 보이거든. 빛 받는 부위가 다 보인다고 여기가. 자, 그랬을 때 요걸 조심해야 돼요. 하얀달을요. 하얀달은 지구에서 볼 때는 여기가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서 보면은 왼쪽이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책을 볼 때는 오른쪽으로 보일 것 같지만 지구에 있는 사람한테는 왼쪽이 보일 거 아니야. 이게 하얀입니다.
오른쪽이 보이는 것이 상현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초승달 할 때 초자 요렇게 적지, 그지? 그래서 이게 초승달입니다. 금음달이 아니에요. 금음달은 그 반대쪽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달을 배울 때 우리가 태양계 행성 이런 거 배우고 뭐 위성 같은 거 배울 거거든요. 달의 표면이 관측이 잘 되는 게 여기 망일 때가 아닙니다. 이 상현달하고요, 하현달하고 초승달하고 금음달 요 네 개 중에 특히 요 두 놈이 달 표면 관측이 잘 됩니다. 이게 망 아니에요. 이거 보름달 아니라고. 달 표면 관측이 잘 될 때가 언제라고? 상현 아니면 하현일 때라고. 알겠어? 상현 하현이 답이 안 보이면은 초승달이나 금음달 답에서 찾아. 아시겠어요? 보름달에 달 표면이 가장 잘 보이는 게 아니라고. 요때가 가장 잘 보인다. 그 달 표면이. 크레이터 운석 구덩이 이게 제일 잘 보여. 자, 달의 위상은 삭,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을 망이라고 하죠. 하현달, 금음달, 삭순입니다. 달이 태양의 반대 위치에 위치하면 달이 태양의 반대 위치하면 달의 위상은 망으로 보이죠. 보름달로 보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물어요.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망이죠. 태양에서 가장 가까이 떨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삭이죠. 그래서 이게 주기가 이렇게 돼. Y축이 뭐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야. 여기가 망이지 망. 보름. 여기가 보름이겠네. 여기가 삭이지.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니? 보름에서 가는 게 어디니? 한 중간쯤 간 게. 여기 하현이지. 상현이 아니지. 여기가 삭이지. 여기가 상현이지. 여기가 초승달이네. 여기가 금음달이고.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 다 틀린다 이거. X축이 뭐니? 시간입니다. 시간. Y축이 뭐니?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보름에서 보름까지가 약 한 달이지. 29일 정도, 30일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일 정도 되지. 15일 주기로 변하니 30일 주기로 변하니 30일 주기로 변하지. 아, 선생님이 천문학 이거 진짜 재밌는 거네요. 재밌는 겁니다. 수학과 물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도형 이런 거 막 들어가고요. 입체 도형 이런 거. 이 수학이 발달해야 천문학이 되는 거예요. 물리학이 발달하게 해야 천문학이 되고요. 그렇지. 여기 보이네.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동안 달은 15도, 13도만큼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따라서 지구가 약 50분 더 자전해야 달이 전날과 같은 위치에 또 오르게 되기 때문에 매일 50분씩 늦게 뜨고 늦게 진다고. 근데 이건 고등학생들이 하는 거지 중학생들은 할 필요는 없다고. 일식과 월식 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일식은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태양, 달, 지구. 이 달이 중간에 끼어 있어야 돼요. 태양이 여기 있든 여하튼 달이 중간에 끼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닭이 사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잘 안 됩니다. 이게 일직선상에. 본 그림자가 있고요. 여기는 어떠한 빛도 안 들어옵니다. 반 그림자가 있는데 빛의 일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요 본 그림자 속에 완전히 들어가야 개기일식이 일어납니다. 기자 개기일식. 본 그림자에 걸쳐 있으면요, 여기는 부분일식이 일어납니다. 반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예. 자, 본그림자 속에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태양의 대기 또는 크기에 관련된 현상이 비로소 보입니다. 코로나, 체청 이런 것들이 비로소. 이거는 개기일식 아니면 안 보입니다. 이거는 태양의 대기는 부분일식, 여기서는 관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금환일식은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자, 개기일식 요거 그림 잘 보셔야 됩니다. 부분일식 이거 그림 잘 보셔야 돼. 금환일식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자, 관측은요, 지구에서 달의 그림자가 생기는 지역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못 봐요. 아예 이거 여기는 일식 자체가 안 일어나요. 여기는 아시겠어요? 반그림자 속에 들어가면은 부분 일식이라 한번 조금 경험은 해볼 수 있겠지만은 여기는 아예 일식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달의 그림자가 지구 전체보다 작아서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달이 작아서 그래. 근데 이거 월식 들어가기 전에 이거 뭐 때문에 일어난 거야, 이거? 달의 공전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순서가 돼야만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일식, 월식 전부 다. 그 다음에 월식이요. 월식은 지구 그림자 속에 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달이 망일 때 일어납니다. 망. 그러니까 요게 순서가 뭐냐? 지구가 중간에 있어야 돼요. 지구가.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놈이 중간에 있는 놈이거든요. 그 지구. 근데 지구가 크기 때문에 지구 그림자가 달을 다 삼키고도 남아요. 따라서 요 뒤에 나올 건데 월식이 일어나는 날이면요, 지구의 밤에 있는 그 어떠한 지역에서도 월식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망일 때 일어난다. 망일 때 이거는요, 여기에 그림자 속에 다 들어가야 이게 이제 개기 월식이 됩니다. 이거는요, 부분 월식이에요. 부분 월식이에요. 개기 월식이 되면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붉은 달이 뜹니다. 붉은 달.
그 왜 그러냐면 원래는 안 보여야 되는데 붉은색 빛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 부딪혀가지고 지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붉은색 빛이 이런 짓을 잘해요. 그래서 개기월식은 원래는 안 보여야 되는데 붉은색 달이 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야기해 줘야 돼. 왜 이 중요한 것들이 많이 빠져있지? 달이 어느 방향으로 공전해 가지고 이 방향으로 공전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의 오른쪽부터 없어지고 오른쪽부터 나타나고 오른쪽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달이 이쪽으로 들어가잖아. 지금 이 방향으로. 따라서 지구에서 볼 때 달이 먹히는데 달의 왼쪽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도 왼쪽부터 회복이 되는 거죠. 다르죠 이게. 넘어갑니다. 그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음 페이지에. 나오네 이게. 자, 개기월식 봉그림자 속에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붉은 달이 뜹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봉그림자에 들어가 일부가 지구 봉그림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부터 가려지고 지금 왼쪽부터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개기월식이 지난 거예요. 이거는 월식이 나타났다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가 밤 한 9시 30분이었으면은 이거는 한 10시 정도 된 겁니다. 밤 10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왼쪽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오른쪽이 아직 안 보이고 있으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간 거라니까요. 그리고 요거요. 지구에서 달을 볼 수 있는 모든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월식이 일어나는 날이라면은 붉게 보이는데 개기월식이 달이 붉게 보인다면서요. 이 붉은색이 굴절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블러드문이라고 그런다 그랬지. 이때 늑대 인간이 출현하고 이렇게 해요.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 나오네. 일식은요, 태양이 오른쪽부터 먹혀 나가요. 그래서 개기일식이 일어나고 오른쪽부터 다시 나타나요. 월식은요, 달의 왼쪽부터 먹혀서 블러드문이 뜨고 왼쪽부터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진행 방향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이게. 진행 방향이. 그리고 지속 시간요. 그림자가 누가 크겠어요? 지구 그림자가 크겠니? 달의 그림자 크기. 지구 그림자 크지? 그러니까 월식의 지속 시간이 더 깁니다, 이게. 일식의 지속 시간보다 월식의 지속 시간이 더 길어요. 왜냐하면 달이 지구 그림자 속에 들어가는 게 월식인데 지구 그림자가 더 커가지고 그걸 다 통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일식은 찰나의 순간에만 나타납니다. 개기일식 딱 나타나면 금방 개기일식이 사라져요. 한 몇 초밖에 관측이 안 돼요. 몇 초나 1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얘는 월식은요, 개기월식은 한참 동안 나타납니다. 개기월식은. 그림자 크기 때문에 그래요. 달 그림자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의 그림자가. 그리고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은 이 그림은 요겁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죠. 자, 일식과 월식이 사깃과 망일 때마다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거는 공정 궤도면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래요. 달의 공정 궤도면하고 지구의 공정 궤도면이 약 5도 정도 기울어져서 그럽니다. 이렇게요. 공정 궤도면이 황도고요. 지구 공정 궤도면이 황도고요.
달의 공정 궤도면이 100도입니다. 약 5도 정도 뒤틀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게 2009년 7월 22일 우리나라 부근에 요게 개기일식 자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일식 시간은 A 지역하고 B 지역하고 어디가 더 기냐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틀렸어요. 그래서 복수 정답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출제한 사람이 박사 졸업하고 교수들이 출제를 했는데 이 아마추어 전문가들이 많거든. 이거 이 답이 안 된다는 거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크레임 걸어가지고 복수 정답 처리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하다니까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이게 어디나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아, 요겁니다. 요거 보세요. 식이 일어나기 어려운데 일직선상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요 지금 큰 네모 직사각형 면이 보이죠? 큰 네모.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달이 공전하는 면이에요. 여기 좀 진하게 좀 작게 된 게. 이게 운이 좋아야 딱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기더라도 망이더라도 딱 일직선이 나와줘야 되거든. 세 개의 점이 하나의 지구, 달, 태양이 세 개의 점이 딱 일직선상이 돼야 돼.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고 확률상으로. 그래서 이게 예. 사기면 여기 보면은 지구 공전 궤도와 달의 공전 궤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황도와 백도가 만나는 교점 근처에서 태양과 달이 동시에 왔을 때에 사건 망일 때만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관측에 대한 물리학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가 되면 일직선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일식이 일어나고 그 일식이 관측되는 지역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옛날엔 이걸 몰랐다고. 이걸 몰랐다고. 이게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구과학 2에서 배우는, 옛날에는 지구과학 1에 있었는데 지금은 지구과학 2에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구과학 2로 넘겨버렸어요. 이게 너네들이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겠냐 이게. 이게 이 각도 계산하는 걸 알겠냐고. 이게 다 각도 계산하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연상 과정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거든. 굉장히 힘들어 이게. 그래서 그렇잖아. 굉장히 어려운 거라 그냥 외울 거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외워버리면 됩니다. 이게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 달이 태양을 가렸으니까 일식이죠. 태양이 먹혔으니까. 달의 전체가 지구의 봉그림자 속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개기월식이 만들어지죠.
일식이 진행될 때는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지고 월식이 진행될 때는 달의 왼쪽부터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달 크기 재는 거요. 시직경이 딱 같아야 된다는 거죠. 직접 측정해야 되는 거 다음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례식 세우는 거 이거 뭐 이거는 안 나올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실험입니다. 이게 넘어가고 자전주기 공전주기도 교과서에 없습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이거 월식이 아니죠. 왜 아닐까요? 월식 사진과 달의 위상 사진을 어떻게 구분하면 되지? 이거 보세요. 붉지가 않죠. 따라서 월식 사진 아닙니다. 이거. 월식이라면 보름달이 어떻게 보여야 돼요? 붉게 보여야 돼요. 요거는 붉은 게 아니지만은 요 가운데 있는 게 월식이 됩니다. 이거 수능에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요거 사진을 주고 월식에 관련된 내용 기억 니은이 나오고 위상에 관련된 내용 디귿번이 나온 거예요. 기억 니은은 그렇게 답이 아닌 거예요. 졸라 어렵게 적어놨지만 디귿만 답인 거예요. 답을 한 개씩. 문제 읽지도 않고 답 찾아 들어간다고. 달의 크기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 나올 거고. 아우 배고파 이거 갑자기 배고프네. 이거 뭐 1번 문제 보세요. 종이 구멍이 크면 L이 짧아지나? 종이 구멍이 크다는 말은 동전을 큰 거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이게 상자를 이쪽으로 보내야지. 그게 선물의 L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 길어지는 거지.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 이 정확히 겹쳐지도록 해줘야 되죠. 이건 맞습니다. 가에서 직접 측정해야 되는 거는 이게 아니라 L이죠. 그리고 D잖아요. 맞죠? 나에서 각지름은 D에 해당되는, 뒤에 각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시지름을 말하는 거니까요. 이 D에 비례하는 거죠. 그죠? 비례합니다. 이게 길어지면은 각지름이 커지잖아요. 시지름, 각지름 같은 말입니다. 이게. L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죠. 맞죠? 답 1번이에요. 이거. 비례식 이건 뭐 아무나 다 하는 거고. 달은 하루에 1도씩 아니죠. 하루에 몇 도씩? 13도씩 27.3일을 360도를 돌아야 되니까 그래야 된다 그랬죠. 공정 방향의 서에서 동 맞습니다. 자전주기와 공전주기와 달은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달을 보면 달의 한쪽 면만 보인다 그랬죠.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구에서 달을 보면은 달의 한쪽 면만 보이죠. 달의 뒷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구에서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 위치에 따라 모양이 변한다 그랬죠.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모양을 달의 위상이라 그런다. 맞죠? 그렇죠? 이것도 맞고요. 답 1번이죠. 5번. 어우 배고파. 달은 매일 같은 시각에 뜬다? 무슨 소리야 이게? 달에 내가 50분씩 늦게 뜬다 그랬죠? 달의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잖아요. 전부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 7, 8경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해가 진 직후 동쪽 하늘이 아니죠. 남쪽 하늘이라 그랬죠. 여기 보세요. 남쪽 하늘이 있잖아요. 틀렸죠. 2번이 답입니다. 이거. 달을 가장 오랫동안 하는 보름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력 15일경입니다. 상현이 여기입니다. 상현 7, 8일경이죠. 자, 12번 일식이 일어나는 월이죠. A 위치에 있을 때 완전히 가리는 거 아니죠. 부분적으로 가려지는 겁니다. A 위치에 있으면은. A가 어디까지 있는 거야? A가 어디까지 있는 거야? 난 안 보여요 지금. 여기까지 들어갔습니까? 본 그림자에 들어갔습니까? A가? B는 아마 반 그림자인 것 같은데. 만 A가 본 그림자에 다 들어갔으면 이거 맞는 거예요. B는 부분이 지금 답은 5번인데요. 답 확인해 보세요. 그림이 안 보여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 거만일식인데 거만일식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계기일식 아닙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사귈 때가 아니라 망일 때죠. 망. A 위치에 있을 때는 계기일식이 아니죠. 계기일식은 B입니다. B. 월식이 일어났는데 보일 뿐이죠. C 위치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C 위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월식이 진행되는 달의 왼쪽부터 가려지는데 이게 맞죠. 이건 부분도 아니고요. 계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반그림자 속에 있는 거는 부분도 안 일어나요. 이거 일식은 반그림자 속에 들어가면 부분 일식이 일어나요. 부분 일식이. 근데 여기는 들어간다고 해서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자, 이게 블러드문입니다. 블러드문. 계기 월식입니다. 자, 달의 모양 변화는 왼쪽부터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입니다. 그래서 계기 일식이 월식이 되고 난 뒤에 왼쪽이 다시 나타나죠. 여기 3번입니다. 아유, 속이 이게. (1번) 풀어보시고요. 그러니까 밤 10시경에 반달을 보한 겁니다. 반달은 A 하면 C거든. 밤 10시경에 가에 달이 보이는 하늘, 달 위치 반달이니까 이해할 거 아니야. 아니면 이해할 거 아니야. 그래서 A, C, A, C 요것만 돼요. B는 안 돼요. B는 보름달이니까. 만약 이거라면 언제 나타나냐면은 해가 진 직후에 남쪽 안에서 보거든. 그러면 한 남서쪽으로 갔을 거야. A라면 남동쪽이 아니라 남서쪽이었을 거야.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C는 안 배운 건데, C는 안 그렇게. C는 해가 진 게 지평선이 어떻게 되냐면, 지평선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되면 해가 졌습니다. 안 보여요. 한밤중에 동쪽 안에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C는요, 한밤중에 동쪽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12시에, 밤 12시에. 그래서 새벽 한 3시 정도 되면은 남동쪽에서 보여요. 새벽 3시에. 근데 그거는 너네들은 안 배웠으니까 C에 대해서는 알 필요 없어요. B에 대해서만 알고, A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얘가 언제 보인다고? 저녁 6시쯤에 남쪽에서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10시경이라면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서쪽으로 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남서쪽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3번 풀어보시고요. 4번도 풀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아우, 서술형 뭐 해보시고요. 아우. 태양계 구성으로 넘어갈게요. 밥 먹을 때는 밥을 하지 못해요. 태양계 구성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리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별입니다. 항성이죠. 나머지는 별이 아닙니다.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게 행성이고요. 8개로 되어 있습니다. 9개 아닙니다. 수검지와 목도 천해맥. 그 밖에 천체가 뭐냐면은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위성. 그 다음에 뭐냐면은 주변 천체를 끌어달릴 정도로 중력을 갖지 못한 천체 외소행성. 이 외소행성은 행성과는 달리 독자적인 공전 궤도를 가지지 못합니다. 즉 지가 다니는 공전 궤도에 지 혼자만 다녀야 돼요. 근데 외소 행성은 지가 다니는 공전 궤도에 다른 행성이 돌아서 돌기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구형입니다. 구형 아닌 놈 없습니다. 근데 소행성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행성, 이거 타운 궤도는 포물선 궤도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태양계는요, 공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먼지, 티끌 당연히 포함되고요. 참다. 행성을 분류를 하는데, 야, 인간들은 뭐 나타나면 분류하고 생물도 분류하고 뭐도 분류하고 막 분류를 해야 돼. 왜 분류를 하냐면 그래야 특성 파악이 쉬워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내행성이냐 외행성이냐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목성의 행성, 지구형의 행성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음 페이지 지구형의 행성이냐 목성의 행성이냐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류를 한다면 기준이 있을 거거든. 뭘로 기준하느냐 하면 얘는 공전 궤도입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구보다 안쪽으로 도느냐 내행성, 지구보다 바깥에서 도느냐 외행성. 이때 이 새끼가 누구니? 화성이거든. 이 화성은 외행성이면서 지구형 행성입니다. 쌤, 이거 내행성, 외행성 구분을 해보면 뭐 구분하는 이익이 있습니까? 이익이 없는 줄 알아, 이거? 내행성만의 특징이 있어요. 내행성은 딱 2마리뿔입니다. 딱 2마리뿔인데, 이 새끼는 해 뜨기 직전에 동쪽에서 보이고요. 해 지기 직전 서쪽에서 보입니다. 그 외에는 관측이 안 돼요. 그 중에서 수성은 너무 작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태양과 함께 뜨고 함께 지기 때문에 거의 관측이 어렵고요. 금성이 관측이 잘 돼요. 그래서 해 뜨기 직전에 동쪽 하늘에서 밝게 빛나고 해 지기 직전에 서쪽 하늘에서 밝게 빛납니다. 그런 이유는 이 금성이요 반사율이 상당히 큽니다.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다른 데로 뿜어내는 형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밝게 빛나요. 지구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게 금성입니다. 밤하늘에 태양을 제외해놓고는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천체 운동을 예측할 때 외행성이냐 내행성이냐에 따라서 어디에서 관측이 될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공부를 해야만. 나머지 내용들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내행성은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새벽에 동쪽 하늘에 해 뜨기 전에 잠깐 관측되고 저녁에 해진 이후에 서쪽 하늘에 잠깐 관측이 됩니다. 외행성 그런 거 없어요. 한밤중에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내행성들은 외행성들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좀 중요하게 보이는데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형 행성들이 자 지구형 행성요 외워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지구형 행성은요 크기가 작고요. 크기는 반지름 가지고 갑니다. 반지름이 작다, 크기가 작다. 크기가 작으니까 질량도 작아요. 그렇지만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큽니다. 고체 표면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수금지화까지죠. 목성형 행성은 크기는 크고 그래서 질량이 큽니다. 그러나 밀도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토천해 그래프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속하는 게 목성형, 여기 속하는 게 지구형 어디 찾아야 돼요. 밀도하고 반지름은 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그래프도 보이죠, 그죠? 근데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나왔고요. 요거는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목성형 행성하고 지구의 행성을 비교했을 때 질량과 반지름은 누가? 목성 행성이 큽니다. 평균 밀도는 누가 큽니까?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지구형 행성이 큽니다. 왜? 암석이기 때문에 철, 규소, 마그네슘과 같은 무거운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태양이 딱 점등이 되거든요. 수소핵 융합 반응이 딱 진행되면 그때부터 전구에 불 들어오듯이 불이 팡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팍 퍼져가요. 그래서 무거운 것들은 태양 근처에 남아있고 가벼운 것들은 그 태양 폭풍이 시달려가지고 밖으로 다 밀려난 겁니다. 그게 바깥쪽에는 가벼운 기체들만 남아서 그 놈들이 모여서 행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대기 수성에는 대기가 없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래요. 태양 옆에 붙어 있었어요. 이 대기에 관련된 거는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고리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구의 행성 고리가 없고 목성의 행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희미하게 있느냐 뚜렷하게 있느냐 그 차이만 있지 목성의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목성형 행성은 질량이 커요. 질량이 크면 만류인력이 크거든. 중력이 크다고. 중력이 커서 주변에 묶어놔요. 근데 주변에 지구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달처럼 이렇게 거대한 위성이 있으면 이게 목성이나 토성은 중력이 크기 때문에 이 새끼들이 조성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이걸 어거떠려 버려요. 뭉거떠려 버려요. 조성력이 크면 이게 다 뭉거져 버려요. 이게. 그래 가루가 돼가지고 이렇게 원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질량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고리의 존재는 목성형 행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리를. 선생님 조성력이 뭔데요? 요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소행성까지 떨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소행성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기 지구 대기를 뚫고 하면서 불타서 이렇게 떨어지고 저희 수 없으면 부딪혀서 이렇게 된다라고 안 그렇습니다. 이게 지구 주위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구에 가까운 쪽으로 지구가 세게 당기지만 여기는 반대 방향으로 힘이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요. 이게 작용 반작용이요. 그래서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큰 만큼 이쪽으로도 반대로 뺏기는 힘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소행성들이 지구에 가까이 오면 찢어 발겨져요. 이게 찢어 발겨져 버린다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조각이 돼가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크지. 너무 크더라도 찢어 발겨지거든.
찢어 발겨진 놈이 커가지고 그 큰 놈이 부딪혀서 아작나는 거예요. 이게 공룡이 멸종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달이 이쪽으로 지나가잖아요. 달이 이쪽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럼 달의 인력 때문에 바닷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반대 방향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달이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바닷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요, 바닷물이 높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바닷물이 얕아지는 거예요. 이게 썰물 민물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달이 어떻게 진행이 돼? 달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썰물 민물이 결정이 나는 거야. 근데 이건 누가 알겠냐? 오래 산 사람이 알지.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이 달 보고 야 민물 들어온다 썰물 나간다 이렇게 아는 거야 이게.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이걸 다 시간적으로 예측을 해내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인천 지역의 썰물 민물하고 부산 지역의 썰물 민물이 다른 거야 이게. 달이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그 공부하면 또 밑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인천에 내 또 전번에 한번 이야기했을 게 인천에 인천 상륙에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썰물일 때 들어가야 돼, 민물일 때 들어가야 돼. 민물일 때 들어가야 돼. 썰물일 때는 물이 썰려 나와가지고 육지가 많이 드러난다고 폭파한 거. 여기 북한국 기지가 여기 있고 이거 총기 다 거슬떠 있는데 바닷물이 이렇게 돼 있어야 여기 딱 상륙해야 바로 여기 뚫고 들어가지. 이게 쭉 이래 물 바닷물이 여기 있으면 여기 상륙시켜봐 여기 아무런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인데 여기서 군인들이 이렇게 하다가 총만 다 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썰물 민물이 언제 일어난다는 걸 미리 다 알아야 돼. 그 말은 여기 군사작전이 일어날 때 이미 특수부대들이 들어가서 썰물 민물 다 계산 다 해놓은 거야 이거. 그걸 다룬 영화가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 영화가 그 저기 만들어져 가지고 개봉해서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위성수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오거든요. 목성형 행성이 있고 지구형 행성이 있는데 목성형 행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과서에는 목성형 행성에 목성이 62개, 토성이 69개로 나오거든요. 위성수가. 아유, 뭔 소리야. 벌써 그 저기 토성은 80몇 개가 넘었어. 목성이 한 1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중에 이것 좀 알아두세요. 목성의 위성이요. 졸라 많거든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이 중에 대표적인 4개의 위성이 있는데 이게 갈릴레오 위성입니다. 누구냐면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요 놈이거든요. 요게 인류가 달이라는 위성은 우리가 달은 맨날 보잖아. 달은 지구 위성인데 맨날 보잖아. 그 달을 제외한 최초의 위성 발견을 했는 사람입니다. 갈릴레오가. 이 달을 제외한 나머지 행성의 위성을 최초로 발견한 거죠. 그 중에 가니메데는 태양계 최대 위성이요. 이거보다 큰 게 없어. 요 4개가 다 크지만은 그래서 크기 때문에 먼저 관측이 됐을 거 아니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달도 들어갑니다. 달도 상당히 큰 위성이 들어갑니다. 이 5개의 달부터 해가지고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가 태양계의 행성이 가진 위성 중에 졸라 큰 놈이야. 자, 자전주기. 지구의 행성의 자전주기는 이거 뭐 그런 거 놔두고 이거는. 목성형 행성은 자전주기가 짧다는 말은 자전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빠르게 자전한다는 겁니다.
빠르게 자전. 이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줄무늬가 나타나요. 아시겠습니까? 줄무늬가 나타납니다. 평평도는 고등학교 과정이 중학교 과정 아닙니다. 평평도. 이건 자전 속도가 빠르면 빠르서 평평도가 커집니다. 배가 블룩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도 소리를 내잖아요. 물질도 소리를 내요. 그걸 물질파라 그럽니다. 이 종이컵도 소리를 내요. 물질파라 그럽니다. 목성도 소리를 내거든요. 단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파동이 나올 뿐이에요. 그걸 가청 주파수대로 옮겨 놓은 게 있거든요. 유튜브 검색할 때 목성 소리를 들어보세요. 토성 소리를 들어보세요. 잠을 못 잘 겁니다. 무서워서. 이제부터는 괴기 영화에 나오는 호러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음들이 들릴 겁니다. 잠도 안 잤습니다. 나는 오늘 밤. 자, 지구의 공전 궤도는 기준으로부터 지구보다 안쪽에서 공전하는 행성을 뭐라 그런다? 내행성. 지구의 행성, 목성 행성에 비해 평균 밀도가 큽니다. 반지름이 작다, 그지? Curiosity, Perseverance, 이와 같은 무인 탐사선이 화성에 가 있거든요. 걔네들이 화성에서 바람 부는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지구로 보내놨는데, 야, 지구 소리랑 비슷비슷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끊어야지.